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솔라리스 10의 18번째 장인 ZFS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FS 첫 번째 절에 이제 ZFS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ZFS는 이제 솔라리스 10에서 새롭게 추가된 파일 시스템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FS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교재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FS 제타바이트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 UFS 파일 시스템에서 작업하던 것과 같이 작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UFS 파일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런 이관 작업 없이 기존의 UFS 파일 시스템과 ZFS 파일 시스템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저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에 128승만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이 사실상의 무한대 용량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타바이트라는 것 자체도 이제 엄청난 용량이지만 그거에 2에 128승이다. 실제로 이제 뒤에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시면요, 엄청난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사실상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의 용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ZFS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드디스크 단에서부터 볼륨 매니저,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티션을 우리가 이제 UFS에서는 파티션을 슬라이스도 나누고 파일 시스템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배울 건데요. ZFS 풀에다가만 넣어주면 실제로 이게 파일 시스템까지 자동적으로 다 이제 생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라든지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이제 명령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디스크 구조로서 FSK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파일 시스템의 어떤 무결성에 대한 부분을 ZFS 내부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및 무결성 부분에서 항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온디스크 구조라는 의미이고요. 데이터는 64비트 체크섬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파일 시스템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매니저가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드 디스크 단부터 파일 시스템까지를 아우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볼륨 매니저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파일 시스템을 UFS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ZFS로 운영 체제를 비롯해서 나머지 파일 시스템도 전부 다 ZFS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ZFS로 대체가 돼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ZFS의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ZFS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림으로는 저장소 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이제 파일 시스템 데이터 집합과 볼륨 데이터 집합,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데이터 집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볼륨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로 디바이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 디바이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ZFS 풀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은 이제 저장소 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하나의 그릇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각각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ZFS 파일 시스템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들의 모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를 안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가 넣어주면 ZFS 풀, 즉 사이즈를 구성을 하고요. 자,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 풀에 디스크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디스크 풀에다가 디스크를 추가만 하면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의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집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ZFS 파일 시스템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저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볼륨, 스냅샷, 뭐 디플리케이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집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쓸 거는 파일 시스템 데이터 집합과 볼륨 데이터 집합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UFS 파일 시스템과 같이 파일을 IO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디렉토리들을 생성하고 만들 수 있고 파일 시스템 집합은 마운트에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마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데이터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압이나 혹은 오라클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 디바이스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할당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둘의 차이점은 마운트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로 디바이스는 마운트가 안 됩니다. 그렇죠? 로 디바이스는 마운트가 안 돼요. RDSK로 해당하는 그런 디바이스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ZF에서 지원하는 레이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레이드 0번에 해당하는 동적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스트리핑은 레이드 0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지만 데이터의 복구 능력은 없다. 근데 이제 대개는 레이드 0번으로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로 기본적인 구성이 우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서버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서버가 있겠죠.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가 이렇게 붙겠죠. 스토리지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다이렉트로 붙으면 다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중간에 센이 있으면, 센 스위치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센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스토리지나 혹은 어레이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레이드 5로 구성을 하겠죠. 자, 하드웨어적으로 레이드 5를 구성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LUN을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SanDisk 같은 경우에 이렇게 LUN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얘도 레이드 5, 얘도 레이드 5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테라 라고 하고요. 얘도 1테라. 이렇게 1TB다 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서버한테 할당을 뭐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얘도 레이드 5고 얘도 레이드 5인 경우에는 이 디스크를 이쪽 서버에다 할당을 하게 되면 굳이 또 레이드 5를 또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제 여기 OS 안에서 레이드 5를 쓰진 않는다. 그러니까 OS에서 레이드 5를 쓰는 경우는 JBAP 스토리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JBAP 스토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JBAP 이 JBAP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에 컨트롤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레이드를 구성할 수가 없죠. 단순히 이제 하드디스크만 추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OS에서 레이드를 구성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하드웨어 단에서 여기서 레이드가 구현이 됐기 때문에 OS에서 또 한 번 레이드를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 0번으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스토리지를 레이드 5로 구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볼륨을 할당해서 레이드 0으로 이제 할당해서 쓰는 그런 형태였고, 사이즈가 늘리는 게 필요하면 뭐 VX 리사이즈 뭐 이런 형태로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1은 뭐 미러링이죠. 미러링은 레이드 1번으로 해서 레이드 1번 미러링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JBAP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겠고,
다음에 RAID Z 같은 경우에는 ZFS 파일 시스템은 하드디스크에 페리티 정보를 모두 저장하는 RAID 5와 유사한 RAID Z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RAID 5하고 RAID Z, G죠. RAID G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데 RAID 5가 어떤 점에서 좀 다르냐면 그 아래 이제 설명이 나와 있듯이 RAID G는 RAID 5의 단점을 극복한 RAID 레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그러면 RAID 5의 단점을 극복했냐라고 하는 건데, 자, RAID 5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들의 디스크별로 어떤 스트라이프를 묶고 그 다음에 페리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쓰기 작업에 대한 성능상 단점을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write ho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rite hole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일종의 쓰기 구멍이죠. write hole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RAID G 경우에는 디스크별로 스트라이프를 묶지 않고 디스크 내 블록 단위로 스트라이프를 묶기 때문에 쓰기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를 이제 페리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라이트 홀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됐는지는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 내에서 블록 단위로 스트라이브를 묶기 때문에 그런 작업의 부담을 쓰기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RAID G 버전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업데이트 8, 솔라리스 10의 업데이트 8에서는 요 RAID G가 버전 3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버전 3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뭐 보시겠지만은 페리티를 가지는 영역이 이제 디스크가 이제 3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AID G1인 경우에는 이제 페리티를 쓰는 디스크 내 블록이 1개, 그다음에 버전 2인 경우에는 2개, 버전 3인 경우에는 3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드가 예를 들어서 요 RAID G 같은 경우에는 RAID 5랑 다르게 디스크가 최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AID G를 구성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최소 2개가 필요하다. 2개만 있으면 RAID G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뭐 3개를 쓰게 되면 뭐 n분의 n-1개씩 용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기가짜리 3개를 쓰면 200기가만큼의 용량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100기가짜리 뭐 4개를 쓰면 300기가만큼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버전 2나 버전 3로 올라가게 되면 그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버전 2는 2개만큼의 용량이 줄어들고 버전 3는 3개만큼의 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JBOB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없는 그런 스토리지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00기가짜리 12개가 예를 들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뭐 RAID G로 구성을 하게 되면 뭐 핫스페어로 하나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ID G로 11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ZFS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ZFS라고 하는 것이 RAID 레벨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것이 파일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또 파티션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풀만 구성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혁신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 절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